요즘 힘든 일이 계속 생기고 돈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계시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아주 특별한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위 1% 부자들이 반드시 지키고 있는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집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까?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환경과 인간의 조화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혜입니다. 성공한 부자들에 속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풍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집을 고를 때, 사무실을 꾸밀 때, 그리고 특히 거실을 꾸밀 때 반드시 고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거실일까요? 거실은 집의 중심이자 얼굴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며 무엇보다 집 전체의 기운이 모이고 흐르는 핵심 공간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거실을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자들이 거실에 반드시 두는 5가지 물건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 번째 물건, 큰 거울. 첫 번째로 부자들이 거실에 반드시 두는 것은 바로 큰 거울입니다. 하지만 아무 거울이나 두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거울은 기운을 확장시키는 도구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거실의 동쪽이나 남동쪽 벽에 큰 거울을 답니다. 왜 이 방향일까요?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고 남동쪽은 재물운을 관장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이 방향에 있으면 좋은 기운이 배가 되어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거울의 크기입니다. 작은 거울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최소한 사람의 전신이 보일 정도의 큰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운도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거울의 모양도 중요한데 모서리가 둥근 타원형이나 원형이 좋다고 합니다. 네모난 거울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이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거울의 재질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값싼 거울보다는 선명하고 왜곡이 없는 고급 거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흐릿하거나 왜곡되면 자신의 운도 그렇게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울을 현관 정면에 두면 안 됩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울이 침실문을 비추도록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휴식의 기운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울끼리 서로 마주보게 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운이 계속 반사되면서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거울을 청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얼룩이나 먼지가 있으면 즉시 닦아주어야 합니다. 더러운 거울은 흐린 운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집을 보면 거실에 품격 있는 큰 거울이 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울을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기운을 다스리는 중요한 도구로 여깁니다. 두 번째 물건, 건강한 관엽식물. 두 번째로 부자들이 반드시 두는 것은 바로 건강한 관엽식물입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아무 식물이나 두는 것이 아니라 풍수에서 좋다고 하는 특별한 식물들을 선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나무라고 불리는 금전수입니다. 잎이 동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재물운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관리가 쉬워서 바쁜 성공한 분들도 잘 기를 수 있습니다. 금전수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초보자도 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것이 행운목입니다. 줄기가 꼬여 있는 독특한 형태로 행운을 가져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3개, 5개, 7개처럼 홀수개의 줄기로 이루어진 것을 선호합니다. 홀수는 양의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행운목은 물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흘 대신 예쁜 화병에 물을 넣고 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무나무도 부자들이 즐겨 두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크고 넓은 잎이 돈을 상징한다고 여겨지며 공기 정화 효과도 뛰어나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인도 고무나무는 잎이 윤기가 나고 두꺼워서 재물이 튼튼하게 쌓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몬스테라라는 식물도 최근 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잎에 구멍이 뚫려 있는 독특한 모양으로 이 구멍을 통해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여겨집니다. 크게 자라는 특성이 있어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벵갈 고무나무는 잎이 바이올린처럼 생겨서 음악적인 조화를 이룬다고 하여 인간관계 운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집니다. 식물을 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거실의 모서리, 즉 구석진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 모서리는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곳인데 식물을 두면 이 정체된 기운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현관에서 보이는 위치에 두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싱싱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화분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검은색이나 파란색 화분은 물의 기운을 상징하여 재물운에 좋다고 하고 갈색이나 황색 화분은 땅의 기운을 상징하여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식물의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든 잎이나 죽어가는 식물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은 식물 관리에도 세심한 신경을 씁니다.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며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시든 잎은 즉시 제거하고 영양제도 적절히 주어서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 물건, 물이 흐르는 장식품. 세 번째는 물이 흐르는 장식품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은 돈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과 재물운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작은 실내용 분수나 폭포 모형입니다. 물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흐르는 모습이 재물이 계속 들어오고 늘어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믿어집니다. 요즘은 전기로 작동하는 미니 분수들이 많이 나와서 관리도 편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물 장식품의 크기도 다양합니다. 탁상용 작은 분수부터 바닥에 놓는 큰 분수까지 있는데 거실 크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것은 소음이 클 수 있고 너무 작은 것은 존재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물의 흐름 방향입니다. 물이 집 안쪽으로
즉 거실 중앙으로 향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물이 현관 쪽으로 흐르면 재물이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되므로 좋지 않습니다. 물이 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설계된 것이 더욱 좋다고 여겨집니다. 물의 소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소리는 오히려 거슬릴 수 있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잔잔하면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물소리가 이상적입니다. 이런 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집중력도 높여줍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물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 장식품의 재질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자연석으로 만든 것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 도자기나 금속으로 만든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깨끗하게 순환될 수 있는 구조인지입니다. 조명과 함께 어우러진 물 장식품도 인기가 높습니다. 물이 흐르면서 빛에 반사되는 모습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반짝임이 재물운을 더욱 활성화시킨다고 여겨집니다. 물 장식품을 둘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더러운 물이나 고인 물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갈아주고 펌프와 필터도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물 장식품의 크기도 거실 크기에 맞춰야 합니다. 너무 크면 압박감을 주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부족합니다. 거실 크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가 적당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건, 수정이나 보석. 네 번째로 부자들이 거실에 두는 것은 수정이나 보석류입니다. 이런 광물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강력한 땅의 기운을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자수정입니다. 보라색의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자수정은 지혜와 영성을 상징하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업가들이나 투자가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된다고 믿어집니다. 자수정은 또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황수정도 부자들이 즐겨 두는 보석 중 하나입니다. 황금색을 띠는 황수정은 재물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여겨집니다. 거실의 남동쪽이나 남쪽에 두면 효과가 더욱 좋다고 합니다. 황수정은 자신감과 의지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즈쿼츠라고 불리는 장미수정은 인간관계와 사랑운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고객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집니다. 연분홍색의 부드러운 색깔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백수정은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공간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투명하고 맑은 모습이 마음도 맑게 해주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녹수정은 치유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감정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흑요석은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검은색의 강렬한 모습이 강한 의지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수정을 둘 때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수정을 통과하면서 만들어내는 빛의 파장이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고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햇살이 닿는 곳에 두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여겨집니다.
크기는 너무 작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주먹만한 크기는 되어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수정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원석 형태, 둥글게 깎은 구슬 형태, 평평하게 깎은 판 형태 등이 있는데 각각 다른 의미와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원석은 자연의 순수한 기운을, 구슬은 완성된 조화를, 판은 안정된 기반을 상징한다고 여겨집니다. 수정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고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달빛을 쬐어주면 수정의 기운이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쌓인 나쁜 기운을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번째 물건, 상서로운 동물 장식품. 마지막으로 5번째는 상서로운 동물 장식품입니다. 우리 전통에서 좋은 의미를 가진 동물들을 형상화한 장식품을 거실에 두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용 장식품입니다. 용은 권력과 성공을 상징하는 동물로 예로부터 황제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용 장식품을 둘 때는 머리가 집 안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이 바깥을 보고 있으면 좋은 기운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용은 또한 물과 관련이 깊어서 재물운에도 좋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구름 위를 나는 용의 모습은 큰 성공과 출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거북이 장식품도 인기가 높습니다. 거북이는 장수와 안정을 상징하며 특히 사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믿어집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거북이의 특성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의미한다고 여겨집니다. 거북이 등껍질의 육각형 무늬는 땅의 기운을 상징하여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금색이나 옥색 거북이는 재물운에 더욱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랑이 장식품은 애군을 쫓아내고 집을 보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현관 근처나 거실 입구에 두면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용맹과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여 사업에서 강인한 추진력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너무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침실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코끼리 장식품도 부자들이 즐겨 두는 것 중 하나입니다. 코끼리는 지혜와 행운을 상징하며 특히 코를 위로 치켜든 코끼리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끼리의 큰 몸집은 큰 재물을, 긴 코는 멀리까지 재물을 끌어온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인도에서는 코끼리 머리를 한 가네샤, 신이 부와 지혜의 신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봉황 장식품은 재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거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때 도움이 된다고 믿어집니다. 봉황의 아름다운 깃털은 화려한 성공을, 높이 나는 모습은 큰 뜻을 이룬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특히 부부봉황이 함께 있는 장식품은 사업에서도 좋은 파트너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자 장식품도 권위와 용기를 상징합니다. 특히 한 쌍의 사자는 집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여겨져 현관이나 거실 입구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자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자신감과 리더십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집니다. 이런 동물 장식품을 선택할 때는 재질도 중요합니다. 나무로 만든 것은 따뜻한 기운을, 금속으로 만든 것은 강한 기운을, 도자기로 만든 것은 안정된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옥으로 만든 장식품은
가장 좋다고 여겨지지만 가격이 비싸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크기는 거실의 크기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것은 압박감을 주고 너무 작은 것은 존재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 표정도 중요한데 너무 사나운 표정보다는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표정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도 의미가 있습니다. 금색은 재물운을, 붉은색은 명예운을, 검은색은 보호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운에 따라 색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물건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는 좋지만 잘못 배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너무 많이 두지 마십시오. 5가지 물건을 모두 둔다고 해서 효과가 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으면 기운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실 크기와 상황에 맞춰 2에 3가지 정도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에만 몰아서 두지 말고 거실 전체에 고르게 배치하십시오. 하지만 대칭으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정리정돈을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두어도 주변이 어수선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자신의 취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풍수가 중요하다고 해서 자신이 싫어하는 물건을 억지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이 거실에 두는 5가지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물건들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풍수 인테리어의 진정한 의미는 환경을 통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모여서 행동을 변화시키며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이런 물건들을 두는 이유도 단순히 운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매일 이런 물건들을 보면서 성공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목표를 되새기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하자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보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본받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고 수정을 보면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물건을 두는 것 자체가 마법처럼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물건들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성공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매일매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부자들이 풍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미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관점에서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들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을지, 어떤 배치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아름답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들로 거실을 꾸미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거실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수선한 것들은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치우십시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 되어야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물건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한 물건을 구입할 때는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범위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좋은 기분이 드는지입니다. 물건을 배치한 후에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이라면 물을 주고, 거울이라면 깨끗하게 닦고, 장식품이라면 먼지를 털어주십시오. 이런 작은 관심과 정성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물건들을 두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성공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매일매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풍수는 과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환경이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환경이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맹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실 하나를 꾸미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이런 세심함과 정성이 모여서 큰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좋은 물건 하나를 추가하고 매일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수든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원하시는 목표를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